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사다 시즌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오늘 또 새로운 분 모셨습니다. 이대 서울병원 소아과의 이정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소아과 선생님이 그렇게 자주 출연하시진 않아요. 그죠? 자주 안 오시죠? 네. 써니 소아과도 네. 이게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다는 거 압니까? 내과는 몇 개로 나눠져 있어요? 내과는 여러 개, 뭐 소화기내과, 무슨 내분비내과, 뭐, 심장내과, 뭐 순환기내과 이런 식으로 호흡기내과 굉장히 많죠. 네. 10개, 11개, 12개 이렇게 되는데 내과랑 같이 모든 분과가 다 저희도 나눠져. 그 중에서도 이정원 교수님은 신장내과에서 보는 병의 아이들 버전, 그렇죠. 소아과 중에서도 콩팥이나 방광이나 소변 관련 질병을 주로 진료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이제 엄마들 궁금한 게 많아지겠네요. 우리 아이가 대체 몇 살에 대소변을 떼야 정상인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아이가 밤에 실수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굉장히 많은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 오늘 한번 해결해 보나요? 네. 어른은 하루에 소변을 몇 번 보죠? 한 5번에서 7번, 네. 아이들은? 보통 신생아나 영유아기 때는 이제 소변을 자주 보죠. 방광 크기도 작고 방광 기능도 미숙하기 때문에 15번에서 20번 정도 기저귀를 가는 게 정상적인 배뇨 이제 횟수가 되고요. 한 돌 정도 되면 하루에 12회, 그리고 이제 만 12세가 되면 성인과 같은 5에서 7회 정도의 배뇨 횟수를 보게 됩니다. 12세쯤 돼야 네. 아, 엄마들 왜 기저귀를 가느라 그렇게 힘든지 알겠네요. 돌쟁이 애기랑 2살 된 애기는 기저귀 사이즈나 뭐 횟수가 다른 거죠. 소변 양이나 횟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기저귀의 차이도 당연히 있습니다. 오늘은 과민성 방광. 과민성 그게 방광. 오늘의 주제가 됩니다. 과민성 방광은 어떤 병입니까? 병이에요? 증상이에요? 증상을 기반으로 한 질환인데요. 네. 저희가 소변을 이제 모아야 되는 시기에 참지 못하는 이제 질환입니다. 소변을 못 참는 요절박과 함께 이제 그 외에 소변을 8회 이상 가는 빈뇨, 그리고 자다가 깨서 소변을 보는 야간뇨, 그리고 이제 심하면 소변을 지리는 그런 절박 요실금이 나타날 때 저희가 소아 과민성 방광으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12세쯤 돼야 성인처럼 5번에서 7번 화장실을 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소아 과민성 방광을 진단받게 되는 아이들은 몇 세에 얼마나 자주 가야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배뇨 증상을 저희가 진단하기 위해서는 한 만 5세, 만 5세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8회 이상의 소변을 간다거나 소변을 참을 수 없이 급박하게 간다거나 소변을 지린다면 저희가 과민성 방광과 같은 여러 배뇨 장애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24개월, 36개월 아이한테는 과민성 방광이 해당이 안 되죠.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소변을 가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렇죠. 그리고 약간 애가 말도 할 수 있는데 뭔가 소변을 문제가 지린다거나 생기기 그렇죠. 지리는 것은 정말 엄마들이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고요. 아이들도 일종의 사회생활을 하거든요. 네. 뭐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수업 중에 막 못 참고 가게 되면 그런 사회생활에 굉장히 지금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엄마들이 이제 소변을 너무 자주 가서 많이 데리고 오십니다. 1학년, 2학년 중에 한 반에 꼭 그런 애 있잖아요. 유난히 수업 시간에 맨날 화장실 간다는 아이들. 그럼 또 혼나잖아요. 그렇죠. 많이 위축이 되고 성격도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죠. 네. 배뇨 관련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오면 대체로 다 과민성 방광이에요. 제일 많은 이제 소아의 배뇨 장애는 과민성 방광이 있고요. 그 외에 또 배출장애 문제가 있는 뭐 기능 이상성 배뇨도 있고 아이들에서도 뭐 웃음 요실금도 있고 야뇨증도 있고 그래서 소아 배뇨 질환도 굉장히 다양한 범위가 많습니다. 아이들도 있을 수 있군요. 그렇죠. 이제 어른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노화의 한 과정으로 이제 어떤 이런 배뇨 질환이 생기죠. 소아는 그런 해부학적인 어떤 기질적인 질환이 아니라 기능의 이상으로 인해서 요실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어른 비뇨의학과에 가면 소변 문제로 가면요 뭐 이상한 검사들 많이 하잖아요. 뭐 이것저것. 아이들은 어떻게 검사해요? 근데 이제 소아는 어른들에 비해서 검사하기가 쉽지 않죠. 만 5세여도 저희가 아주 침습적인 검사를 하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자세한 문진, 그리고 신체 검진, 그리고 뭐 간단한 소변 검사와 뭐 엑스레이 정도를 하면서 저희가 일단은 진단이 되는 질환들이 있고요. 거기서 좀 더 뭔가 해부학적인 어떤 기형을 찾기 위해서는 초음파나 이제 비뇨기과의 협진하에 뭐 요류 검사나 요 역동학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질문은 주로 엄마 보호자한테 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모든 소아 질환은 아이들이 이제 얘기하는 보다 엄마들의 통해서 듣기 때문에
저희는 좀 진단이 잘 애매하거나 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죠. 과민성 방광은 왜 생기는 겁니까, 그럼?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진 않은데요. 정상적인 이런 배뇨 발달 과정에서 이제 방광과 괄약근의 어떤 좀 기능적인 이상이 생기면 이제 과민성 방광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치료는 됩니까? 치료는 당연히 되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생활 습관의 교정, 그리고 배뇨 자세의 교정, 그리고 필요한 경우는 이제 약물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대부분 좀 소변을 규칙적으로 보지 않고 게임이나 스마트폰 이런 것 때문에 장시간 이제 아이들이 집중을 하면 소변을 일부러 이제 지연시키는 경우도 굉장히 네. 그러다가 막 급하게 가고 그러다가 지리는 경우도 너무 많아서요. 방광을 한 2~3시간마다 규칙적으로 비워주는 습관을 하도록 하고 낮에는 수분을 충분히 많이 먹고 제가 아이들을 보면 거의 물을 거의 주간에는 안 먹는 애들도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어른도. 네, 어른도 그런데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뭐 오후에 올 때까지 물을 한 번도 안 먹고 소변 한 번도 안 보고 이제 오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주간에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게 잠깐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뭐 변비 같은 게 동반이 되어 있다면 또 변비 치료를 같이 병행하게 됩니다. 근데 아이들 왜 물을 안 먹는 걸까요? 목이 마르다는 걸 모르는 걸까요? 너무 이제 노느라 정말 집중하는 노는 데 집중을 해서 물을 마실 시간이 없는 거군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뭐 습관적인 화장실 것도 가기 있습니다. 싫어서 물안 먹는 그런 아이들도 경우도 있어요. 있습니다. 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굉장히 그런 화장실 시설이 낙후가 돼 있으니까 말씀하셨듯이 아이들이 학교에서는 아예 화장실을 거부하고 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다 보면 뭐 정말 소변을 팬티에 지리고 온다던가 또 큰 아이들은 또 뭐 그러면서 이제 방광염, 요로 감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 화장실 환경 개선 시급합니다. 노비타나 뭐 룰루 이런 데 연락 주세요. 약물 치료는 그럼 무슨 계열의 약을 줘요? 그러니까 저희가 과민성 방광에서는 주로 이제 배뇨근이 이제 과도하게 수축을 일을 많이 해서 생기는 병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생활 습관의 교정으로 안 된다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방광을 좀 안정화시켜주는 그런 이제 항콜린성 약물들을 쓰게 되면 약물에 대한 또 효과는 좋은 편입니다. 아이들이 막 소변을 참느라고 막 다리를 비비 꼬고 막 이러면서도 뭔가에 집중해서 아마 안 가려고 할 때가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아이들을 좀 유심하게 관찰을 안 하시면 굉장히 그런 소변 참는 행동을 많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리를 꼬거나 비비 꼬거나 동동거리거나 뭐 이제 아이들이 과민성 방광이나 요실금이 있을 때 소변이 새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발 뒤꿈치로 이렇게 요도를 막는 그런 빈센트 자세를 취하거나 발끝으로 서거나 이런 모습들 다 소변을 참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이 있다면 빨리 병원을 이제 내원하셔서 진료를 받으시는 거 좋습니다. 애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 그러면 일단 소아과 한번 가봐야 수학을 돼요. 한번. 그렇게 참다 보면 말씀드렸듯이 아까 방광의 기능이 이제 좀 약해질 수 있고 잔뇨가 남게 되면 이제 당연히 그것이 염증을 일으키게 돼서 방광염이나 요로 감염이 생기고 결국 신우신염까지도 아이들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여아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학생들에서 만약에 요로 감염으로 왔다 그러면 저희가 거꾸로 이 환자의 배뇨 증상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좀 체크업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물도 안 마시고 소변도 잘 하루에 뭐 2~3번 가고 뭐 변비도 있고 뭐 이제 그런 증상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배뇨 습관을 잘 교정을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죠. 과민성 방광이 좀 심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기저귀를 채우거나 뭐 이런 일도 있나요? 대부분 어머님들 이제 너무 좀 아이가 밖에 나가서 실수를 할까봐 이제 그렇게 기저귀를 채우고 오시는 경우는 간혹 있는데요. 저희가 만 2살에서 4살 사이 기저귀를 떼는 거는 발달 과정의 어떤 획기적인 일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소변을 지린다고 그래서 다시 기저귀를 채우는 거는 오히려 좀 퇴행을 시킬 수 있는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권유해드리지 않고요. 기저귀는 안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혹시 실수하더라도 네, 네. 그러면 이제 엄마들은 아이가 그렇게 실수를 하면 일단 당황하셔서 아이들을 뭐 혼내거나 뭐 이렇게 반응을 하실 것 같은데 엄마들이 이때는 반응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걸까요? 이제 아이가 소변 실수가 있을 때는 이제 어떠한 원인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요. 그거를 아이를 혼낸다고 해서 그게 교정이 되진 않거든요. 근데 아이도 예를 들면 소변을 지리는 경우에는 아이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아이도 친구들 사이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사회생활에 위축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럴 때는 일단 병원을 빨리 데리고 오셔서 좀 종합적인 검진을 받는 그 거죠. 어른 과민성 방광하고는 약간 다른 병이에요? 아니면은 방광이 예민한 거는 같은 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원인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완전히 다른 어른은 노화에 따른 아이들은 어떤 그런 해부학적이나 기질적보다는 이제 기능의 이상
그래서 아이들은 어른에 비해서는 훨씬 치료에 대한 반응도 빠르고 재발률도 적습니다. 그러면 어릴 때 과민성 방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늙어서 또 생기는 건 아니다. 아니다. 하지만 소아 때 여러 가지 그런 배뇨 증상을 치료하지 않는다면 성인까지도 이어질 수는 있기 때문에 저희가 치료를 안 하면. 네, 여러 가지 미리 이제 배뇨 증상을 잘 체크업을 해야 됩니다. 뭐 오늘 들은 얘기 중에 제일 기쁜 소식은 치료가 잘 된다. 병원만 가면 네. 이정원 선생님 같이 좋은 의사 만나면 잘 치료된다는 거니까 너무 어머니들, 아이들 스트레스 받지 말고 병원 가면 되겠네요. 아기들이 와서 엄마한테 말 안 돼. 선생님한테만 이렇게 털어놓는 비밀 같은 거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아이들이 병원 오면 다 긴장을 하고 오기 그래요? 때문에 반대로 엄마가 애들을 내보내시죠. 그래. 네. 아이가 이상한 것 같아요. 이러면서 아. 이제 네, 네. 오늘 소아 과민성 방광에 대해서 이대 서울병원 소아과의 이정원 교수님과 함께 공부해봤습니다.